다음은 또 강원 경찰 소식인데요. 네. 현재 강원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결혼식에 오라면서 청첩장을 좀 보냈다는 글이 이 피해자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우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뭐 경찰 관련한 소식을 5번 정도 다룬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뒤에 나올 소식들도 경찰 소식이 좀 많은데요. 이 5번 중에 3번이 강원 경찰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이제 이번 소식은 작성하신 분의 원래 글이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만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난 14일경에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제 피해자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공론화되게 됐는데요. 해당 피해자께서 쓰신 글을 요약해 보자면요. 17년 전에 이제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청첩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깜빡하고 보냈을까요? 단체 카톡인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개인톡으로 보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는지도 이제 이분이 글에 쓰게 되었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가해자가 뭐 단체 톡에 초대해서 보냈다든가 실수로 보냈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개인 톡으로 그 피해자분의 별명까지 부르면서 네. 청첩장을 보냈던 사실이 그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서 알려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자께서는 어떤 피해를 당시에 당했는지도 세세하게 이제 두 글에 걸쳐서 공개를 하시게 됐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중학교 당시에 이제 가해자로부터 빵 셔틀을 당했다고 해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빵 심부름 시키면서 돈을 적게 주거나 뭐 빵이 없어서 못 사오는 경우에는 폭행까지도 일삼았다라고 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네. 학교 폭력이네요. 그렇죠. 네. 학교 폭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경찰관 가해자로부터 당했다라고 이렇게 밝히셨고요.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에 이제 얼굴을 밟는다든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제 휴대폰을 빼앗아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벌레 시체도 먹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평소에 각종 시중을 들게 하면서 학교 폭력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피해자께서 글에서 쓰신 주장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피해자 추정되는 글쓴이 분께서 어떤 심정이라고 글에 좀 남겼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글 쓰신 분께서는 당시 이제 중학교 당시에 거의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다. 중학생 예, 때.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학교 폭력 사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했는데요. 네. 갑작스러운 청첩장 연락으로 당연히 이제 혼란스럽고 불쾌했다라고 사실을 전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께서 이제 이 글이 사실이라면 저는 조금 잔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내용 네네. 어떤 내용으로 전달받았냐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글쓴이 분께서 올리신 카카오톡 캡처 내용을 보면요. 결혼식에 오라면서 글쓴이 분은 별명을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별명을 부를 때도 좋은 뜻으로 부른 게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쵸. 학교폭력 피해자니까. 근데 똑같이 또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결혼식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카카오톡 대화가 중간에 한번 끊기게 돼요. 네. 이 끊기게 되니까 왜 씹냐? 어머. 이러면서 고압적으로 이제 반문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네. 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다가 피해자께서 결혼하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해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결혼이 깨지길 바래서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갈 배우자에게 이분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협박하는 내용도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보면은 뭔가 학교 폭력을 했다라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의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근데 강원 경찰은 이게 임용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조금 징계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뭐 규정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규정을 따져보자면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품위 유지라고 하는 내용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참조해 보면 과거에 임용 전에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해도 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충분히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직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징계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고요. 네. 어쨌든 그에 더해서 이제 피해자께서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니까 이 가해 경찰관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것도 품위유지 위반이죠. 본인이 한 잘못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관이 시민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징계 가능한데 제 식구 감사기성으로 징계가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강원도 자체가 사실 이제 그 지역적 범위를 보자면은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만 인구로 보면은 광역자치단체 경찰청 중에는 사실 그 규모가 좀 작은 경찰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차례나 국민들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것이 네. 과연 이제 강원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이 공직기강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유지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국민적 불신으로 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러면은 피해자분은 그 강원경찰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피해자분이 지금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든 말든 당하든 말든 뭐 각오하고 이 글을 썼고 또 해당 경찰서께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네. 일단은 뭐 그 해당 경찰관께서는 뭐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 글을 쓰신 글쓴이에 대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밝히신 상황이고요. 네. 과연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인데 제가 좀 관련된 판례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명예훼손이 특정인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께서 처벌받을지는 조금 더 법리적인 걸 따져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물론 이제 그보다 좀 선행돼야 될 게 가해자가 정말 이제 피해자분의 주장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면 경찰관이기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이제 이분이 사과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과가 선행돼야 될 문제에 이분이 사과를 안 하시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경찰 조직에 신뢰를 끼쳐서 상당히 좀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친 바가 있다면 본인이 심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피해자분께서 주장하신 내용과 실제 내용이 무엇이 다른지 해명하시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이 피해자가 이야기하신 얼굴을 밟았다라든가 빵셔틀을 시켰다든가 이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다른지 명확하게 자기가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거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로 생각해 볼 때는 적절한 처사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